x 플러스 a 빼기 라지 fx죠. 얘를 미분하면 이런 거랑 똑같아. 뭐가 됩니까? 야, 이게 이렇게 사실은 이 개념인데 지금 능력수의 수투를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거가 사실은 이게 문제풀이도 아니고 이게 개념 부분인데 여기서 또 헤매잖아. 입제 뭐가 되니? 슬프다. 야, 이게 뭐라고? 이게 라지 f x 플러스 a 빼기 라지 fx잖아. 맞지? 이거를 미분하라는 얘기잖아. 어? 그러면 요거를 미분해야 돼. 근데 라지 f의 미분이 뭐야? 수몰이잖아. 앞에 건 수몰 f x 플러스 a가 되는 거고. 빼기. 자, 뒤에 것도 미분해야죠. 또 뭐야 라지 f는 또 수몰이지. 요거죠 그냥. 둘 다 변수니까 남아 있어야죠. 아까는 A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여기서 사라지는 거고 얘는 변수이기 때문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이제 이과생은 이제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갔냐면 뭐 새로운 식 gx가 들어가고 또 hx가 막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건 합성 함수 미분으로 또 다뤄줘야 돼. 자, 수투까지는 여기까지는 필수야. 필수 여기까지는. 알겠지? 하나 두셔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요 유형에서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제 첫 번째 문제에 요런 꼴이 등장하면 요러한 꼴이 등장하면 알겠지? 항상 두 가지를 명심해라. 두 가지. 뭐뭐 두 가지냐? 자, 정적분에서 위아래가 같으면 0이잖아. 아래 뜻이 A니까 A를 대입해서 0으로 만들어 주시고 두 번째는 요놈이 방금 X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양변을 미분해라. 미분하면 안내식이 그대로 튀어나와서 F가 된다는 걸 명심하라고. 그러니까 저런 꼴이 보이면 대입하고 미분해라. 알겠지? 대입하면 0이 되고 미분하면 안내식 그대로. 이걸 명심해 주셔야 돼. 자, 이거부터 자, 예전에 쉬우니까 보겠습니다. (52쪽으로) 가보세요. 52쪽. 자, 52쪽 왼쪽 두 번째야. 자, 별표하시고 다음 시간 확태입니다. 자,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의 dt가 이거다. 문제 이런 꼴이 딱 보이면 딱 보이네? 대입하고 미분해라. 알겠지? 보이는 순간 대입하고 미분이야. 문제 써먹든 안 써먹든 대입하고 미분이야. 대입하고 미분이야. 보자마자 자, 대입하는 값은 위아래 같은 수 나오게. 첫 번째는 뭐니? 얼마 대입하는 거죠? 아래 끝이 1이니까 1을 대입해야죠. 그래서 양변 x에 1을 대입하면 좌변은 0이 됩니다. 우변은 3 더하기 a가 되네. 자, a가 결정됐네. a가 마3. 같이? 두 번째는 양변 미분해라. 당연히 이 미분은 x에 대하여 미분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양변을 x에 대하여 미분하면 양변을 x에 대하여 미분하면 이렇게 서적 문제는 정확히 다 써줘야 돼. 양변을 x에 대하여만 다 써줘야 돼. 미분하면 좌변 안에식 그대로 다만 나올 때 t가 또 나오는 거고 우변 미분하면은 2x 더하기 끝이야. 끝난 거죠. 그치? 자, 준비 정도 연습하겠습니다. 자, 스텝 5는 있을 겁니다. 이거는 쉽기 때문에
180쪽입니다. 자, 181쪽이네요. 666, 668, 666, 668. 대입하고 미분해봐. 666, 668. 자, 2번 내용은 지난 시간에 먼저 했습니다. 우리가 2번 내용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2번 내용은 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이런 상수, 이런 거는 X가 없으면 상수이기 때문에 K 놓고 푼다는 건 했었고 이미 지난 시간에. 자, 세 번째 말하는 겁니다.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X 빼기 T의 FT의 DT꼴. 어쨌든 여기 딱 보이면 대입하고 미분해라 라는 얘기잖아. 없는 건가? 그치? 자, 대입할 때는 A를 대입하면 되는데 이제 미분할 때 중요해. 미분할 때 자, 미분할 때 고려할 게 뭐냐? 적분 변수가 t인데요. 여기 P 적분함수를 살펴봤더니 T 말고도 또 다른 변수 X가 포함되어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함부로 외우면 안 돼. 그래서 적분 변수 말고 적분 변수 T 이외에 다른 변수 X가 포함되어 있죠. 이럴 때는 미분하기 전에 그렇지? 먼저 적어놔. X와 T를 분리 후 미분하는 거야. 분리 먼저 해주셔야 돼요. 분리를. 알겠지? 무작정 미분이 아니라, 알겠지? 어떤 사람, 수학 처음 하는 사람들,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이렇게 한다고. 수들이 뭘 배웠냐면 미분하래. 아니지 그대로 튀어 나오는 게 있잖아. 그렇지? 그대로 나온다. 근데 TX 바뀐다. 뭐가 이상하다. 0이냐 그러면? 아니지. 그치? 여기에 있는 X와 T를 먼저 분리한다. 이라는 얘기입니다. X와 T를 분리 어떻게 하느냐? 단순하죠? 전개합니다. 전개하면 XFT, TFT. 그치? XFT, TFT인데 XFT 할 때 X는 상수니까 앞으로 뺀다는 얘기예요. 인테그랄 앞으로. TFT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해서 미분하는 거.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걸 x로 미분을 하게 되면 자 아까 배웠듯이 요놈이 x에 대한 함수잖아. 그럼 앞에 항은 요 식하고 앞 요 x 요 두 식이 곱해져 있는 꼴이야. 맞지? x에 대한 식 두 개가 곱해져 있네. 그 곱의 미분법에 의해 앞에 먼저 미분해 1 남고 뒤에 쓰고요. 플러스 앞에 내버려 두고 자 뒤에 걸 미분할 때 아래식 그대로 fx가 되고요. 끝났고 그 다음 빼기 요거를 미분하면은 안에식 그대로 튀어나오죠. 이때 t가 x로 바뀌죠. 이렇게 돼서 여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얘만 남더라. 그렇지? 그리고 이걸 또 한 번 미분하면 fx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 이런 꼴이 보이면 나중에 거의 공식처럼 여기 있으면 돼. 이걸 한 번 미분하면 얘가 됩니다. 얘가 되고 이걸 또 한 번 미분하면 그때 fx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저런 거를 두 번 미분해야 fx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과정을 자꾸 연습하셔야 돼. 알겠지? 그게 중요해. 자, 보겠습니다. 관련 문제. 자, 52쪽이 있습니다. 52쪽에 오른쪽 위에 있죠. 이것도 정확히 확대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걸 보이면 대입하고 미분이잖아. 대입하고 미분이다. 먼저 첫 번째 1을 대입해야 되겠네. 양변에 1을 대입합니다. x에 1을 대입하면 좌변 0이 되죠. 우변은 8 더하기 4a 더하기 4니까 a 마상 구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a의 마상을 집어넣고 양변을 미분해야 되는데 양변 미분하기 전에 좌변에서 x와 t를 먼저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분리는 전개하면서 분리해야 되는데 봤습니다. 결과를 x에 0, 2부터 x까지 ft의 dt 빼기 2부터 x까지 t ft dt는 이렇게 써줍니다. 이렇게 한 다음 양변을 x에 대하여 미분하면 양변을 x에 대하여 미분하면 자, 맨 처음은 x에 관한 두 식이 곱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곱의 미분법이다.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이다. 앞에 미분하면 뒤에 얘가 남고요. 플러스 앞에 x 내버려 두고 뒤에 걸 미분하면 안에식 그대로 fx가 나오고요. 빼기 그 다음 항을 미분하면은 안에식이 그대로 나온 형태고요. t가 새로 바뀌죠. x fx가 되고 자 이제 우변 미분하면 이가 되죠. 자 없어지네요. 다시 또 한 번 양변 미분하면 되겠죠. 그럼 좌변은 fx가 되고 우변 미분하면 6x 빼기. 그래서 b는 f이니까 2개 더하래요. 자, 이 식을 자꾸 이렇게 써주는 버릇을 키우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이런 거 완벽히 할 수 있으면 그 다음 그냥 바로바로 이것만 적으면 돼. 알았지? 근데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문제가 기존에 배웠던 걸 조금씩 변형한다고. 그 정석수가 되게 중요해.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스텝 2에 있습니다. 191쪽 719, 720문제 719, 720 자, 720번 유형을 확대됩니다. 자, 719, 720 마지막 내용입니다. 정적분으로 나타낸 함수의 극한. 자, 쉽습니다. 여기는. 자, 네오프린트 49쪽입니다. 자, 문제가 이러한 형태가 나와요. 이러한 꼴이 나왔을 때 이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가 되는데요. 자, 저러한 꼴이 보이면 우리가 두 가지를 다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정적분의 정의. 정적분의 정의.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의 dx가 뭐였냐면, 자, 스몰 fx의 부정적분을 라지 f로 보았을 때 정적분이란 부정적분의 변화량이다. 그래서 이게 라지 fb 빼기 라지 fb. 그렇지? 또 두 번째는 미분계수. 자, 미분계수의 정의를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f'a의 정의가 뭐였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더하기 h 빼기 fa였죠. 요거 이면서 동시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가 있었죠.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얘가 보이면 얘를 생각하는 얘기입니다. 요때 라지 F와 스몰 F 관계는 라지 F의 미분이 스몰 F입니다. 맞죠? 그리고 얘는 이러한 식이 보이면 F'A를 뜻하더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얘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이해가 되고, 자, 실전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이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52쪽 보시면 오른쪽 유형입니다. 아주 쉬워. 자, 다음 시간 학태 1번 문제입니다. 이 유형은 여기 내겠던 문제를 못 냈네. 우함수, 기함수, 우함수. 영가 우함수 영어는 뭐니? 아, 근데 툴을 안 썼지 너. 2번 펑션. 준성이 기함수 영어로 뭐야? 오드 펑션이고. 자, 미분, 적분, 미적분 영어로 얘기했으니까. 미분, 익제. 뭐야 영어로? 디퍼런셜 좋습니다. 성화 적분은 영어로 인테그럴 합쳐서 은선이 미적분 뭐라 얘기한다고? 미적분 영어로 뭐? 캘큘러스 캘큘러스 알았지? 미적분이야 미적분. 원래 내가 오늘 학태 이거 했는데 내가 깜빡 못 냈어. 다음 시간 학태 내지 않겠습니다. 그냥 상식으로 알아보세요. 상식으로. 자, 요형 저기 뭐냐? 정적분으로 나타낸 함수의 극한인데, 자, 요 안에식 P 적분함수를 스몰 fx로 보세요. 본다면 요놈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h분의 1 할 때 h가 분모에 오고요. h분의 여기는 정적분 정의에 의해서 라지 f 2 더하기 h 빼기 라지 f이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써봤더니 미분계수의 정의네. 얘는 다시 라지 F'2가 되고 라지 F의 미분이 스몰 F이니까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4 빼기 2 더하기 3. 자, 2번도 같은 방식이죠. 자, P 적분함수. 이런 우리가 스몰 FT라고 놓았을 때, 자, 주어진 식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 분의, 자, 이쪽 정적분 정의에 의하면, 자, 저놈은 라지 fx 빼기 라지 f1에 해당되더라. 자, 써봤더니 미분계수 정의에 의해서 라지 f'1이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스몰 f1 되겠네. 1 넣으면 1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답은 7. 자, 이거 연습하고 또 잠깐 쉬겠습니다. 자, 쉬우니까 스텝 1에 있습니다. 100. 자, 181쪽에 유형 6부터 여섯 문제 다 풀어. 669, 670 뒤에 싹 다 풀어. 이렇게 있어. 다 푸세요. 여섯 문제. 181쪽 669부터 다 풀어주세요. 자, 우리가 정적분 하면서 이미 정적분 자체가 부호가 있는 넓이라는 걸 이미 앞에서 다루었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정적분이 부호가 있는 넓이란 말이야. 넓이라서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이제 곡선과
x축 사이 넓이를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하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러한 그림이 있다고 칩시다. 내가 A부터 C까지 요 넓이를 S1, C부터 B까지 S2로 놓았을 때, 자 S1 더하기 S2는, 자 S1은 이미 fx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치? fx가 양수이기 때문에 정적분 자체가 넓이가 됩니다. A부터 C까지 fx dx를 구하면 돼요. 그런데 S2라는 놈은요, fx가 음수이기 때문에, 그치? 넓이를 구하려면은 부를 바꾸어서 C부터 B까지를 적분해 줘야 됩니다. 부를 바꾸어서. 자, 이제 이런 걸 하나의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절대값을 이용해 줍니다. 자, 요놈은 절대값 fx와 똑같고요. 뒤에 요놈도 절대값을 씌워주면은 또 절대값 fx와 똑같습니다. 절대값 풀었을 때 맞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똑같은 절대값식에 대해서 C가 연결되니까 결과적으로 A부터 B까지 절대값 fx의 적분이다. 그래서 교과서에 뭐가 나왔느냐? 교과서 정의가 이렇습니다. 곡선과 x축 사이 넓이는 절대값 fx의 정적분이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넓이는 절대값의 적분이다. 당연한 거예요. 넓이 항상 양수잖아. 넓이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혹시 fx가 음수였다면 절대값 씌워서 적분하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넓이는 절대값의 정적분이고, 그림을 그렸을 때 fx 양수면 그대로 적분, 음수면 도를 바꾸어 적분하면 된다는 얘기. 단순합니다. 자, 관련 문제 필수제 먼저 해볼게요. 두 문제만. 자, 쭉 넘어가서 58쪽 볼게요. 58쪽. 자, 주어진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데요. 자, 일단은 그래프 개형 그리세요. 알겠지? 그래프 개형 그릴 때는 f'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식 자체를 인수분해해서 x축과의 교점을 구하는 거야. 자, 그림을 그려봤더니 3차 함수야. 마이 0, 1을 지나는 3차 함수.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여기랑 여기네. 그렇지. 자, 이면적 구하는 얘기네. 넓이 구할 때는 정적분 이용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적분하기 전에 요 식을 fx 잡고 전기부터 합니다. 그럼 전기하면은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빼기 2x잖아. 맞지? 자, 그림 봤더니 마이부터 0까지는 fx 양수,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부터 0까지는 fx를 그대로 적분, 맞지? 유식을 그대로 적분하면 될 것이고요. 자, 플러스 0부터 1까지는 fx가 음수이기 때문에 넓이를 구할 때는 도를 바꾸어 적분입니다. 이게 교과서 풀입니다. 이렇게. 그치? 남은 건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절대값 4분의 x 4제곱, 3분의 x 세제곱, x 제곱이고, 플러스 이놈은 마이너스 4분의 x 4제곱, 3분의 x 세제곱, x 제곱이 되겠죠? 자, 이제 밑에 식은 0 먼저 대입하면 0이고, 빼기 마이를 대입하시면 여기 4 빼기 3분의 8 빼기 4가 됩니다. 이쪽 1 넣으면 되겠네. 마이너스 4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0 빼나만 하죠?
정리했더니 앞에가 3분의 8 나오고 뒤쪽은 12분의 5가 되겠네요. 그러면 12분의 통분하시면 37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곡선과 x축 사이 넓이 구할 때 일단 그래프를 그리고, 알겠지? 그리고 자, fx가 양수면 그대로 적분, 음수면 부호를 바꾸어 적분한다. 단순 계산 문제입니다. 자, 연습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스텝 5에 있겠죠. 자, 203쪽입니다. 자, 203쪽에서 767, 769 두 개 풀어주세요. 767, 769 767, 769 자, 767은 바로 그림 보고 하시면 되고 769는 직접 그림을 그린 다음에 하면 됩니다. 767, 769 자, 이번에는 두 곡선 사이 넓이야. 2번 내용이다. 2번. 자, 두 곡선 사이 넓이. 여기서 이제 자, 좌표 축은 중요치가 않아. 알겠지? 두 곡선 사이 넓이 구할 때는 x축 위치는 중요치 않습니다. x축과 관계 없습니다. x축이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고 쳐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게 지금 두 그래프로 둘러싼 넓이잖아. 그치? 자, x축 위치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알겠지? x축 되지 말고. 자, 그리고 좀 전에 뭘 배웠느냐? 자, 좀 전에 배웠던 게 뭐냐면 어떤 함수 fx하고 x축 사이 넓이를 구하려면 접근하는 거였잖아. 자, 이번에 만일 요게 fx야. 요게 지금 gx야. 됐다고 쳐. 안 써도 돼. 자, a부터 b까지 변할 때 내가 이면적을 보고 싶어. 그럼 이게 넓이기 때문에 위로 끌어올려. 알겠지? 이런 걸 통째로 요 비근친 부분이 x축 위로 오도록 끌어올리세요. 끌어올리고 올립니다. 이렇게 통째로 끌어올리세요. 자, 끌어올렸다는 얘기는 y축 방향으로 적당히 뭐한 거니? 평행을 시킨 거잖아. 그렇지? 내가 y축 방향으로 k만큼 끌어올렸다 칩시다. 요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넓이는 얘랑 같을 거고 이제 얘를 구하면 됩니다. 자, 이 면적은 바깥쪽 요 면적. 자, 요 면적은 A부터 B까지 부분을 적분한 것이고요. 게다가 요 하얀 부분을 빼면 되는 거죠. 얘는 또 A부터 B까지 GX 더하기 K 하면 되는데 이 똑같잖아? 똑같아 하면 묶을 수가 있죠. 묶어주면은 결국은 얘 빼기 얘니까 K가 사라지고 얘만 남는 거죠. K가 사라지는 거죠. 자, 이게 포인트야. 자, 두 그래프 사이의 넓이 구할 때는 그래프 위치가 X축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걸쳐져 있든 상관없이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서 정적분하란 말과 똑같아. 알겠지? 자, 그러면 책에 있는 그림을 봅니다. 프린트에 있는 그림을 본다면 이제 방금 뭘 배웠느냐? 두 그래프 사이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적분 구간을 위의식 빼기 아래식으로 잡아서 적분해라. 위의식 빼기 아래식을 적분한다. 배웠잖아? 그렇게 말로 적어라. 말로 적어볼게요. 위의식 빼기 아래식. 이게 적분이다. 말로 기억하세요. 위의식 빼기 아래식 적분이다.
그러면 만일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다 칩시다. 이렇게. 자, 지금 나와 있고 나는 여기 요 부분을 구하려고 해요. 이 넓이를. 그럼 보시면은 왼쪽을 내가 S1, 오른쪽을 S2라고 보았을 때 S1과 S2의 합을 구하는 얘기잖아. 그치? 그리고 이제 이 넓이 S는 S1 더하기 S2인데, 자, S1은 A부터 C까지. 자, 위의 식 빼기 아래 식이죠? 자, 위의 식이 fx고 아래 식이 gx입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S2는 C부터 B까지 위의 식이 gx, 아래 식이 fx.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했다? 위의 식 빼기 아직 한 거야. 요거를 하나로 합칠 수가 있어. 절대값 이용해서. 자, 절대값 씌우면 끝입니다. 절대값 씌워주시고 이쪽도 절대값 씌워주면 끝입니다. 자, 절대값 씌웠을 때 순서를 바꾸어주면은 나중에 튀어나올 때 나온다는 얘기야. 같은 식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A부터 B까지 위의 식 어느 두 식을 빼서 절대값 씌워서 적분. 그래서 두 곡선 사이 넓이는 빼기 함수의 절대값 씌워서 적으면 되는 거야. 빼기 함수의 절대값 씌워 적분하고 특히 요 gx가 x축이면 얘가 y는 0이면 그냥 절대값에 적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위의 식 빼기 아래 식의 적분이야. 자, 이것도 계산만 잘하면 돼. 자, 복귀 필수예제. 자, 58쪽. 자, 다음 시간 학생 2번 문제입니다.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자, 교과서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자, 교과서를 간다면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데 그래프 개형 그리기 전에 교점부터 먼저 구해줍니다. 자, 교점부터. 자, 그래프 개형을 그리되 교점부터 구한다.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두 식을 같게 놓아라. x제곱 빼기 1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에서 넘깁니다. 2차 방정식이죠. 자, 그러면 2x제곱 빼기 2x 빼기 4는 0이고요. 2로 묶어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자, 교점 두 개가 마일과 1한 걸 알 수가 있어. 자, 이제 그래프 개형을 그릴 건데 자, 두 곡선 사이 넓이 구할 때는 좌표축은 큰 의미가 없더라. 자, 좌표축 빼고 그래프 형태만 그릴게요. 좌표축은 필요할 때는 그려주는데 하나가 아래 볼록 하나 위로 볼록 그냥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위를 구하래. 자, 교점 두 개가 방금 구했던 마일관이라고. 어떻게 한다고? 자, 마일부터 이까지. 위의 식 빼기 아래 식이다. 위의 식 요겁니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빼기 아래 식 x제곱 빼기 1을 적분하래요. 그래서 자, 이걸 정리하면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가 되는 거고 자, 최종적으로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2 x세제곱 x제곱 더하기 4x가 된다. 그렇지? 또 계산하시면 자, 여러분 하나씩 하는 거 기억하시죠?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자, 앞에 거 세제곱 빼기 뒤에 거 세제곱 9가 되고요.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마일 제곱 3이 되고요. 플러스 4에다가 2 빼기 마일이 3이 되니까 9 마이너스 6 더하기 3 더하기 11에서 9가 답이야. 그렇지?
자, 선생님 시험 공개사 연습은 안 할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두 곡선 사이 넓이는 교과서로 간다고 치면은 그래프 기형 그려. 그 전에 교점을 먼저 구해주고 그린 다음에 교점 사이를 위의식 빼기 아래식으로 접근해라. 맞지? 자, 이제 알겠지만 좀 귀찮죠, 이 계산하는 게. 그래서 자, 몇몇은 공식화합니다. 자, 그 공식이 바로 그 다음 내용인데요. 자, 54쪽을 보시면 자, 넓이 구하는 과정은 접근하는 과정이 약간 좀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온 형태는 공식화해서 공식으로 빠르게 문제를 풀겠다. 그래서 54쪽 보시면 공식이 1, 2, 3, 4가 나와 있는데 오늘은 1, 2, 3까지만 먼저 외웁니다. 자, 사실은 이미 다 했던 내용이야. 수차했던 나온 공식이야. 보시면 다 1, 2, 3번이 무슨 내용이냐? 포물선과 관련된 넓이야. 포물선과 넓이다. 자, 보시면 1번, 2번, 3 보시면 세 개 다 뭐니? 1번 포물선과 X축, 2번 포물선과 직선, 3번 포물선과 포물선 사이 넓이 공식이 다 뭐라 나와 있느냐? 자, 6분의 A의 베타 빼기 알파 세제곱의 절대값이 다 나와 있죠. 맞지? A는 뭐냐면 내가 이 교점을 구하려면은 Y에 0을 넣었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최고차 계수가 A고 실근 두 개가 알파 베타야. 2번도 마찬가지야. 자, A하고 알파 베타가 뭐냐? 이 포물선과 직선을 같게 놓고 얘랑 얘를 같게 놓고 넘겨서 정리한 식에서 2차 계수가 A가 되고 실근 두 개가 알파 베타라는 얘기야. 자, 세 번째 포물선과 포물선에서도 내가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개를 같게 놔야 되잖아. 같게 놓은 상태에서 넘겼을 때 요 이차항 계수가 A 빼기 A 프라임이고 교점 두 개가 알파 베타야. 그래서 결론 이거야. 6분의 이차항 계수의 베타 빼기 알파 세제곱. 알겠지? 결론 6분의 이차항 계수 곱하기 베타 빼기 알파 세제곱이고 넓이니까 절대값 씌우라는 얘기야. 자, 이거 증명은 시간 관계상 다음 주 월요일에 수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 연습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오늘. 자, 토기 필수 예제. 자, 58쪽에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이. 문제를 보면 이게 다 1번 포물선과 X축, 2번 포물선과 직선, 3번 포물선과 포물선 사이 넓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 간편 공식이 있더라. 6분의 2차 계수의 베타 빼기 알파 세제곱. 자, 1번 갑니다. 포물선과 X축이기 때문에 X축이 Y는 0이잖아. Y에다가 0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9x 빼기 6은 0. 마삼으로 묶습니다. 마3에 x 제곱 빼기 3x 더하기 인수분해 하세요. 자, 바로 넓이 S 구합니다. 이걸 보고 6분의 2차항 계수 마3인데 넓으니까 플러스 바꿔주시고 실근 두 개가 1과 2죠. 2 빼기 1의 세제곱 하면 끝이죠. 2분의 1이 답입니다. 알겠지? 자, 2번. 자, 포물선과 직선이야.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같게 놓아라. 2x 제곱 빼기 7x 더하기 5는 x 빼기 1. 다 넘깁니다. 2x 제곱 빼기 8x 더하기 6은 0. 여기서 2로 함부로 약관지 마시고 2로 묶습니다. 2에 x제곱 빼기